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과 연준 스탠스의 불확실성,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투자 전략 잘 짜봐야겠죠. 이분과 함께합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항상 불확실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금리 스탠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지정학적 네. 리스크도 간밤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휴전 협상이 조금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금리 달러화가 우리 이 국내 주식에는 상당히 좀 비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어떻게 해 가야 될지가 네. 좀 관건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뭐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처럼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를 어떻게 잘 포트에 편입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자산의 변동 어떻게 지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계속 2016년, 17년 같은 그런 사이클 그때 대자뷰가 자꾸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면 사실 15거래일 연속이고 매수하고 있죠. 올해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매수 규모도 꽤 역사적인 맞습니다. 수준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분들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면 네. 대부분 다 쉽지 않다. 중소형주가 부진해서 그런 거죠. 네, 부진한 것도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좀 사실 너무 과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했었던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네. 어제 좀 2차 전지 주식들도 엄청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계속 유명한 그 성공한 투자자분들이 항상 마시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 자산 이게 배분.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도의 어떻게 종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올해 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밸류업하고 삼성전자 매수 이런 기조들을 봤을 때 대형주를 아무리 싫어해도 일단 대형주를 조금 어느 정도 편입해 놓으면 어제 조금 코스닥 시장 좀 과하게 좀 밀렸잖아요. 다른 시장 대비 뭐 글로벌 시장이나 어제 한국에서 대비 코스닥 시장이 좀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좋았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좀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선거 영향인지는 몰라도 뭐 어제 2차 전지가 초반부터 좀 많이 밀렸었고 반도체들도 힘없이 밀려버리는 특히 이제 금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오주들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앞으로 계속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뭐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많이 겪어왔었던 또는 경험해봤던 리스크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또 지나고 나면 사실 다 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주도 섹터, 네. 지금 여전히 아직 금요일 날 제가 계속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금요일 날 분명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고 미국 말씀. 네, 맞습니다. 미국 금리가 분명히 인하 확률이 좀 뒤로 밀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미국 시장이 강세로 끝났다는 거는 금리도 금리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성 자체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으면 주가가 하락했을 정상인데 지금 고용 지표가 더 좋은 것에 미국 경기는 더 좋다라는 것에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또 어제 시장을 한 축을 지탱해 줬었던 자동차를 필두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들, 관련 종목 주식들 계속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주식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밸류업 4개의 업종 여기에서
대장주하고 중소형주 두 개만 하면 8개잖아요. 맞습니다. 8개 이상 넘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10%만 해도 80%. 맞습니다. 그럼 한 20% 현금 갖고 하고.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시장을 잘 네. 예, 그렇게 대응할 시장에서 수 있을 것 뒤처지지는 이게, 않을 이게 겁니다. 종목이 내 거 8개 말고 다른 거 올라가면 이것도 한번 사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80%는 이 4개의 업종에서 2개씩 갖고 가고 20%에서 조금 네. 알파를 찾는 그런 네.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밸류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총선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아니면 총선과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정부 내지는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장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트리거는 정부가 제공해 준 건 맞지만 네. 사실은 기업이 돈 벌고 주주 환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계속되는 거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전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차 외국인들 매수만 봐도 저 사실 중소형주 단에서는 투자자별 매수 잘 보지는 않지만 특히 대형주들의 매수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 이제 관성이라던가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현대차도 외국인들이 올해 2월부터 들어온 수량을 보면 뭐 삼성전자처럼 최근에 엄청 연속적이진 않지만 그 수량 현대차도 꽤 많은 수량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식과 정치를 어떻게 결합해서 사고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 거봐 총선 때문에 총선 끝나면 약발이 안 먹혀서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나올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실 꾸준히 좀 스케줄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4월달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예. 그 4월달에 주식이 좀 이 이슈로 밀린다면 뭐 정치 이슈가 됐든 뭐 실적 발표 시즌, 뭐 세리 메이 다가오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스케줄이라던가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면 예.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 보실 만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뭐 갑자기 돌발스러운 악재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의 뭐 이래서 충당금 같은 그런 변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조가 또 그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밸류업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 컨셉은 싼 종목들이잖아요. 원래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작은 변동성은 조금 무시하시고 우리가 올해 한번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 그리고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기조는 사실은 뭐 시장 내에서 건전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건전한 투자 문화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중장기적인 일본도 이게 10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조사해 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싼 종목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분기에 조금 도드라지게 올랐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겠죠. 네. 근데 자동차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네. 실적 단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실적 발표까지 맞습니다. 바라보는 기대치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체크하세요? 지금 3월 달 수출 동향을 보면 네. 자동차가 수출세는 조금 둔화는 됐습니다. 둔화됐어요. 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수출 폭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기가 막히게도 3월 달 주가는 현대차, 기아차가 좀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좀 보여줬는데 근데 이 기조는 지금 충분히 전기차, 뭐 대외적으로도 테슬라 전기차가 좀 많이 판매량도 줄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 좀 투자 심리들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대차가 아직까지 뭐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기는 한데, 현대차가 아직도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그렇게 아직 뭐 높진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먹고, 여전히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걸 두 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
뭐 SUV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부장이었던 이제 좀 작은 주식이었던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부품 만드는 회사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 기대는 사실 뭐 작년 대비하면 현대차 기준으로는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약간 감익하는 그렇죠. 워낙에 작년이 좀 좋았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현대차는 실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증익이 좀 감속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제 같은 날 충분히 시장을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다른 종목이 너무 세게 흔들릴 때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 그러면 현대차 가야지 밸류업 사야지 이렇게 약간 투자 심리 좀 단기 스마트머니들도 이동할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위주로 일단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연간으로는 실적이 워낙 장래에 좋았기 때문에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또 월별 수출을 좀 체크하면서 가면은 하반기 갈수록 또 미국의 소비가 또 살려나는 부분도 있고 네. 하방은 또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려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자 완성차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조금 관심이 가는 업종이 이 소프트웨어 특히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성장 동력이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가 최근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주요 요직에 AI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네.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카오의 비실한 주가 이제 조금 봐야 되나 이런 네.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종목 상담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네카오 두 종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들 들고 계시다가 좀 그렇죠. 당하셨죠. 네, 많이들도 가지고 계시고 평균 단가들도 많이 높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절매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륵 같은 종목이네요. 다만 이제 올 한 해 이제 두 종목들을 보면 작년 대비 아까 현대차와는 다르게 올 한 해 그래도 작년에 워낙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으로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사업에 대한 AI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근데 다만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 말씀하셨던 조직 개편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한 해 제시한 가이던스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국면인데요. 지금 신규 매수는 사실 급할 건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악재 나올 건 다 나왔고 좋은 뉴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좀 뭔가 신규로 매수를 사서 뭔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려면 분명히 바닥에서 앞서 있었던 악성 물량들이라던가 또 그런 물량 소화들의 과정이 좀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지만 기간 조정의 양상을 지금 이제 보여줄 걸로 박스권으로 보여지는데 좀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좀 많이 밀렸을 때마다 단기 매매하는 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고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다른 쪽 지금 잘 올라가는 주식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다리실 분들은 사실 이제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조금 어떠한 이슈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어떤 재료를 동반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한번 비중 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사든지 아니면 상을 좀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는 한국 주식시장 자체 수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아직 플랫폼 업종으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이후로 좀 이런 플랫폼 주식들 저가 메리트 돼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 차원으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그 기회를 한번 포트폴리오 이제 관리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수출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내수주이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급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왜냐하면 숫자가 확 찍히진 네. 않을 테니까 최근에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 쪽이
기계 쪽, 네. 건설기계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전력기계 뭐 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저번에서 저에게 좀 까다로운 질문 드렸는데 예, 지금도 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때 네. 이후 또 올랐어요. 네. 야, 이거 참 건설기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설기계 볼 때 정말 건설을 쓰는 그런 장비들 있죠. 뭐 굴삭기라던가 두산밥켓이나 현대 건설기계가 가는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변압기 쪽이나 네. 인프라와 관련된 쪽 그쪽도 있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명확히 좀 사실 갈리는 그렇죠. 흐름입니다. 이제 이쪽은 사실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선을 좀 사실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데 미 대선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공통 공약은 인프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관점을 보면 이제 건설기계 쪽은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하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분명히 관련 프로젝트들이 좀 이제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더 도움도 될 거고요. 근데 전력기계 뭐 최근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재령전기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면 당장 빠르게 교체 수요도 나와 있고 유럽까지도 확장 수연된 수요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또 낙수 효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주가가 꺾어지면 좀 쉬어가면 정말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또 그런 구간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데 반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라던가 두산발캡으로 보면 올 하반기까지는 사실 좀 기다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직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많이 높지 않은 상태고요. 하반기로 가야 조금 관련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이쪽은 너무 급하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 차원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역시나 가는 쪽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 가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계 쪽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뭐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전력기기 쪽은 네. 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